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더리움만 일단 CFTC에서 무슨 선물 상장에 관해서 그 거래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뉴스 하나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일단 선방을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등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거대 기업 세력들이 지금 서서히 들어온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저께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까져봐야 얼마 안 된다. 왜? 기관 투자가 들어와서 일반 대중들의 돈을 ETF로 끌어들이고 그 자금을 운용해서 이 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시장을 만약에 30%, 40%, 50% 폭락하는, 진짜 실제로 비트코인이 3,000불이 가는 그런 시장을 만든다면 과연 매스컴의 이 시장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시장 와중인데, CNBC도 9일날부터 현장에, 나스닥 현장에 가서 현장 생중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마켓캡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악어입 같이 생긴 경우 있죠. 여기 보시면은 136에서 16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강하게 뚫었어요. 왜? 저항 구간이 없거든. 근데 지금 구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에서 그냥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있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슬금슬금 마켓캡은 상승하고 있다. 근데 여기도 저항 구간대가 없어요. 왜? 여기서도 폭락을 했거든. 그래서 또다시 이런 장세, 급등할 수 있는 장세가 곧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셋업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화 하신 분들은 현금화 해두시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은 개인의 판단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셋업을 시켜놓고 일정 부분은 사서 약간의 양은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날 하드포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워몰이라는 그 프로젝트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일단 선방을 치고 나가지만 지금 보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직도 트레이더들 중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추종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너네들 물려라 이런 의도인 사람도 있지만, 제가 추종하는 어떤 그 트레이더들은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적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놓고 본인이 던질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되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딱 말은 못하는데 해외 사람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대중들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얼마 못 가죠. 사실 그런 거는.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 안 올라가는 것 같이 하지만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더리움은 한 번 상승세를 타면 천천히 올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날짜까지는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167달러 167달러 선에서 보면은 302달러까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지그재그 패턴을 그리면서 몇 파동을 계속 그리면서 우상향을 계속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악재 뉴스가 쏟아지지 않으면, 이더리움이 이런 추세가 만약에 그려진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시장에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냥 직선 패턴으로 빨간 줄로 싹 그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0.04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 0.0229부터 상승을 해서 지금 0.033에서 한 번의 조정, 그 다음에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패턴을 보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하빙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감기에 들어가는 거에 관해서 카운트다운 되는데 지금 현재 382라고 20시간이 남아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5월 23일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그때서부터 보통은, 근데 지난번 밤감기부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이 밤감기가. 근데 그래서 2016년에 있었고 내년에 2020년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여태까지 전례상에 보면 몇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이거는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5월 23일 날,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23일 날부터 밤감기 카운트다운이 365일로 들어가면서 시세 상승 분출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전례가 항상 바뀌지 않았다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렌 노이너라는 사람인데 CNBC 기자죠. 이 사람을 저도 요즘에 추종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더리움에 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왜? CFTC에서 선물 지수에 관해서, 선물 상장에 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XRP, 리플 코인하고 페이스북 코인에 관해서 자기는 또 집중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더리움이 선물 상장에 긍정적으로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은 리플 코인이에요. 나스닥에 보면 세 가지 지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선물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선물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허가가 난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후에 지금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대에 있는 리플 코인이 반드시 주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코인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가격대가 투자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쁜 가격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리플만 오로지 추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또 공개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눈에 띄게 상승을 요 근래 선방을 했던 게 사실은 가운데 쪽에 보시면 호라이즌이라고 있어요. 호라이즌이 생각보다 이번에 불황장세에서 되게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11.69%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스텔라 루멘은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제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는 좀 추종을 요즘에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얘네도 마찬가지야. ETF를 본인들이 만들면 뭐 GBTC 그 펀딩을 해서 그 돈을 대중들한테 받으면 그 수익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코인, 그리고 우상향할 수 있는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들의 돈을 가져다 쓰고 수익률을 못 내면 결국 이 회사도 결국엔 이휘진같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베리 실버트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매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가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 이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야 25% 관세 때려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버트 하이저 중국이 약속서 후퇴, 관세 인상이 공식화됐다. 그래서 미국 고위 관료가 여기 보시면 관세 인상 경고 되풀이 9일날에서 10일날 류허 중 부총리 등 미국 방문에 협상 이어갈 듯.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영국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 항생지수도 떨어지고 중국 주식도 폭락을 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시고, 또 중요한 건 국제 유가를 보시고 다우존스 나스닥 달러 인덱스 여기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는 0.25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더 떨어져 있어요.
결국엔 서로 싸워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왜? 근데 중국이 예전보다 주먹이 세졌거든. 서로 받아치고 서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죽일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급작스럽게 넘을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중요한 건 서방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중국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오게 그 프레임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 금융 개방. 겉에서 봤을 땐 금융 개방. 외국의 자본이 거기 들어간다. 근데 그 자금이 결국에는 중국이란 나라, 동아시아, 그리고 신흥국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 안에서 베네핏을 결국엔 취하는 거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림자 금융 세력은 미국 뒤에 있던 미국이란 껍데기에 숨어있던 자지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패권의 기축통화인 패권의 달러 100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어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거를 대입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피델리티사가 이제 자산운용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수준에 시작을 할 거다. 자, 1xx 시장 참여 하기로 결정됐다. 자, 여기다 피델리티 돈이 굉장히 많은 자산운용사죠. 미국 7조 달러 투자회사 피델리티는 앞으로 몇 주 내에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BTC 거래를 시작한다고 블룸버그가 5월 6일 날 보도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시세는 안 올라.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관점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냐.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진폭이 없어. 단타하기도 되게 쉽지 않아. 비트코인 캐시도 단타하기에 되게 쉽지 않아요. 양이 많으면 솔직히 치킨 값은 벌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치킨 값이 진짜 치킨 값은 아니에요. 농담. 근데 어쨌건 그 돈은 벌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이 선방을 치고 있다는 거 자체에 저는 좀 약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리플 이사회 명단에 SBI 사장이 추가됐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SBI 홀딩스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를 새 이사회 명단에 추가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키타 다카시 SBI 리플 아시아 CEO를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뭔가 방향성이 지금 대대적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이 문장, 파란색으로 있는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고객의 절반 가까이가 오늘날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이 지역은 전 세계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키타오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고객 기반을 더 공고히 하려는 시점에 리플과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뭔가 향후 판세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일본 자금에 있어서. 거기다가 소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리플 코인에 지금 너무 물려 계시거나 시세가 안 오른다 너무 그러실 분들은 조금 한 발 멀리 해서 기대치를 계속 가지시면서 조금만 관망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면 제가 봤을 때 향후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장세가 분명히 펼쳐지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FTC가 이더리움 선물 계약 승인 용의가 있어 요건 충족이 선결 과제다. 이더리움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사실은 요인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선물 계약 상품 신청안이 CFTC 제출돼 승인받을 경우 이더리움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펀드들은 기저, 디지털 통화 구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지 규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저,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되는 현금 결제 선물 계약은 헤지펀드나 다른 유사한 펀드들이 수탁에 대한 우려 없이 이더리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더리움 시세의 상승세를 이끌 만한 그런 그림이 표출되지 않을까요? 이 문장만 딱 하나 보면. 자, 여기 끝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 코인. 리플을 뭐 출매하자, 리플만 좋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나머지 코인은 다 어느 정도 올랐어. 근데 리플 코인은 그냥 바닥이야. 웃어서 죄송한데 이더리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에 등재되어 있는 세 가지 인덱스 지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어. CME, CBOE,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CFTC에서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긍정적이라고 대답이 이미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완전히 승인 나면 차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덱스 지수에 들어가 있는 리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연세가 조금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자산을 운영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많은 돈을 넣으셔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희망의 롤 너무 돌린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고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모르겠어요. 모든 거는 다 개인의 판단이고 저는 희망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코인원에서 루나 코인이 런칭되는 날이죠.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관전 포인트니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